핸드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새벽 3시 반. 나 한영자는 올해 68.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벌써 3년째다. 무릎을 펴는데 뼈마디에서 소리가 난다. 요즘은 약도 듣지 않는다. 그래도 일어나야 한다. 월세가 밀리면 안 되니까. 낡은 원룸 싱크대에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어제 빨아둔 청소복을 입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다.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맨다. 가방엔 김밥 2줄. 점심과 저녁을 겸한다. 밖은 칠흑 같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새벽 4시엔 사람 그림자도 없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로 내 그림자만 길게 늘어진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까지 스며들지만 걷다 보면 몸이 풀린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 혼자다. 빈 버스가 덜컹거리며 달린다. 차창 밖 어두운 도시를 보며 생각한다. 저 불 켜진 창문들 뒤엔 누가 살까? 다들 따뜻한 이불 속에 있겠지. 나처럼 추운 새벽을 걷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건물 앞에 도착하니 4시 30분. 후문 지하 출입구로 들어간다. 직원들이 드나드는 정문은 아직 닫혀 있다. 로비에 먼저 도착한 박 아주머니가 손을 흔든다. 영자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이제 늦게 일어나면 허리가 더 아파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나는 이 시간이 싫지 않다.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짐도 아닌 그냥 한영자로 살 수 있는 시간. 탈의실에서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챙긴다. 오늘도 20층짜리 건물을 닦아야 한다. 누군가의 아침은 깨끗해야 하니까. 그게 내일이다. 새벽이 저물고 도시가 깨어나기 전까지 나는 묵묵히 걸레를 적신다. 아침 8시가 되면 건물이 살아난다. 정문 자동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온다. 하일 소리, 에스프레소 향, 빠른 발걸음. 나는 로비 구석에 몸을 붙이고 걸레를 짠다. 그들은 내 옆을 스쳐 지나가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투명 인간처럼. 로비 중앙에 유리문 하나가 있다. 그 너머가 사무실 구역이다. 카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 나는 그 문을 열 수 없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그 경계만큼은 철벽보다 단단하다. 그들은 안에서 회의하고 웃고 커피를 마신다. 나는 밖에서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나는 그들보다 3시간 먼저 출근한다. 그들보다 4시간 늦게 퇴근한다. 하지만 월급은 절반도 안 된다. 누구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호칭은 언제나 청소하시는 분 혹은 아줌마다. 괜찮다. 익숙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2층 복도를 닦으러 올라갔다. 벽면 게시판 앞을 지나는데 새로 붙은 공지문이 눈에 들어왔다. 인사공지 신입사원 발령 안내. 별 관심 없이 지나치려다 한 줄이 눈에 박혔다. 마케팅팀 대리 정은주.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다시 읽었다. 정은주. 내 딸 이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니,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흔한 이름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거기 물 흘렸어요. 지나가던 직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황급히 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다. 다시 게시판을 봤다. 정은주. 마케팅팀. 17층. 설마 우리 은주가. 다음날 아침 관리소장이 나를 불렀다. 영자씨, 17층 마케팅팀은 청소 안 들어가셔도 돼요. 왜요? 예민한 부서라서요. 회의 자료도 많고 보안 문제도 있고. 그냥 복도만 닦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하고 건물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17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복도는 깨끗했지만
나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마케팅팀이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다. 복도 끝에서 청소기를 돌렸다.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너머 불 켜진 사무실 안을 볼 수 있었다. 책상 몇 개가 보였고 그중 하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뒷모습. 묶은 머리. 가느다란 어깨. 은주였다. 심장이 조여들었다. 저 아이가 내 딸이 맞다. 3년 만에 보는 얼굴. 아니, 뒷모습이지만 알 수 있었다. 어깨를 으쓱이며 웃는 버릇. 한쪽으로 머리를 넘기는 습관. 엄마는 다 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청소기 손잡이를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키면 안 된다. 들켜서는 안 된다. 잠시 후 불이 꺼지고 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돌렸다. 힐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청소기를 끄고 딸이 앉았던 책상 앞에 섰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이름표가 놓여 있었다. 마케팅팀 대리 정은주. 손끝으로 이름표를 쓰다듬었다. 은주야, 잘하고 있구나. 엄마는 내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알았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나는 조용히 책상을 닦았다. 키보드, 모니터, 서랍 손잡이까지. 정성스럽게 마치 딸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며칠이 지났다. 나는 17층엔 가지 않으려 애썼다. 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자꾸 가면 들킬 것 같았다. 점심시간 1층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젊은 직원 서너 명이 모여 서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걸레를 움직였다. 그들 눈엔 내가 보이지 않았다. 아, 진짜 배고파. 어디 갈까? 17층에 새로 온 대리 있잖아. 정은주. 같이 밥 먹자고 할까? 귀가 번쩍 뜨였다. 손이 멈칫했지만 나는 계속 바닥을 닦았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층 청소하는 할머니 냄새 좀 나지 않아? 숨이 멎었다. 맞아. 머리도 매일 안 감는 것 같던데. 좀 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에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나이도 많으신데. 그 순간 다른 여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 말했다. 우리 팀 정은주 대리가 그러던데. 그런 분도 다 사정 있겠죠라고. 나는 몸을 돌려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손을 내려다봤다. 거칠고 주름진 손. 세제 냄새가 밴 손. 냄새가 난다고 했구나. 사실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 씻을 시간이 없었다. 머리를 감으면 허리가 아파서 다음날 일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만 감았다. 은주야, 내가 날 변호해줬구나. 마음 한편이 따뜻했다. 동시에 서러웠다. 그런 분도 다 사정 있겠죠. 그래, 그 사정이 바로 내 엄마란다. 내 학비 대고 내 월세 보태주려고 이 일 시작했단다.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월말이 다가왔다. 관리소장이 나를 불렀다. 영자 씨, 이번 달 급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요? 한 보름. 회사에서 용역 계약 갱신을 안 해준대요. 새 업체 알아보는 중이라.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글쎄요. 아마 다시 면접 봐야 할 거예요. 새 업체로.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8만 원. 월세는 이틀 뒤가 납부일이었다. 35만 원. 어떻게 구하지? 딸에게 연락할 수는 없었다. 3년 전 연락을 끊은 건 내 쪽이었다.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문자 한 통 보내고 번호를 바꿨다. 다음 날 저녁 17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딸이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 대리, 요즘 예산이 빠듯해서 말이야. 청소 용역 줄이자고 본사에 건의했어. 네, 어쩔 수 없죠. 은주의 목소리였다.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청소 용역을 줄인다. 그 말은 곧 나 같은 사람이 잘린다는 뜻이었다. 딸이 그 결정에 동의했다. 자기 엄마인 줄도 모르고. 은주야, 넌 몰라. 그게 내 엄마 월급이란 걸. 발걸음을 옮겼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났다. 회의실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씻지도 않고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도 건물은 깨끗해야 한다. 내가 있든 없든. 저녁 9시, 17층 회의실 청소 차례였다.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어질러진 탁자 위로 서류 뭉치들이 보였다. 종이컵, 과자 부스러기, 펜들. 쓰레기통을 비우려다 구겨진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펼쳐보니 회사 로고가 박힌 공식 문서였다. 상단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마케팅팀 대리 정은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목을 읽었다. 2차 분기 성과평가 경고 통지서. 손이 떨렸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목표 달성률 미흡, 프로젝트 기여도 부족, 개선 없을 시 재계약 불가. 빨간 글씨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은주야. 마음이 무너졌다. 내 딸이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성과가 안 나온다고, 재계약이 위태롭다고. 그런데 나는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다.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도시락이라도 싸줬을 텐데. 서류를 다시 보았다. 구겨진 자국, 찢어질 듯 구긴 흔적. 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혼자 이 서류를 받아들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을 딸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나는 서류를 펴서 구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눌렀다. 먼지를 털고 접혀진 모서리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청소 카트 밑에 있는 종이 상자에 넣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났다. 저 많은 건물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주처럼 힘들어할까? 누군가의 부모는 그걸 모른 채 청소나 하고 있을까? 나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았다. 마치 딸의 무너진 자존심을 닦듯이. 조용히 정성스럽게. 새벽 1시. 건물에 남은 사람은 경비와 나뿐이었다. 마지막으로 1층 로비를 닫고 퇴근하려던 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마케팅팀 직원 서너 명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청소 도구를 챙겨 옆으로 비켰다. 아, 진짜 오늘 회식 최악이었어. 팀장이 또 정은주 대리 갈 껐잖아. 귀가 번쩍 뜨였다. 나는 걸레를 쥔 채 멈춰 섰다. 쟤 진짜 일 못하더라. 실적도 꼴찌고. 그래도 착하잖아. 우리한테 잘해주고. 착하기만 해서 뭐해. 회사가 자선단체야? 그들은 킥킥거리며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근데 있잖아. 정은주 대리 청소부랑 좀 닮지 않았어?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진짜네. 하하. 특히 저기 1층 청소하는 할머니. 맞아, 그 할머니. 피부색도 비슷하고. 웃음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버튼을 눌렀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 닮았지. 내가 낳은 애니까. 문이 닫혔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거칠어진 피부, 푹 꺼진 눈, 얼룩진 청소복. 은주와 닮았다고?
그래, 닮았다. 눈매가, 코가, 입술 모양이. 하지만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탈의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들여다봤다. 은주야,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들릴 리 없는 말. 엄마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창피해서 정말 미안하다. 거울 속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저녁 17층 복도였다.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돌아보니 은주가 서 있었다. 3년 만에 마주한 딸의 얼굴. 예전보다 야위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다. 화장실 휴지 좀 보충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카트에서 휴지를 꺼냈다. 딸이 받아들었다. 손이 스쳤다. 차가웠다. 감사합니다. 은주가 돌아서려는데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몸을 숙여 주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엄마 번호 아시는 분? 괜찮습니다. 은주가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뭔가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은주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휴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됐어요. 딸이 뒤돌아 걸어갔다. 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은주야, 엄마야. 알아봐 줄래? 마음속으로만 외쳤다. 입 밖으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딸이 돌아봤다.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공중에서 엉켰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일주일 후 관리소장이 청소 직원들을 모았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숨소리조차 멈췄다. 박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저희는요? 새 업체에서 일부만 재고용한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말끝을 흐렸다. 모두가 알았다. 나 같은 68분 탈락이라는 뜻.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월세도 병원비도 하루 세끼도 막막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심장이 멈췄다. 은주의 목소리였다. 은주야. 엄마 맞죠? 제가 찾았어요. 인사팀 명단에서. 숨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창피해서. 창피해요? 엄마가 왜요? 내가 이 회사 다니는 줄 몰랐어.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퇴근하고 로비에서 봐요. 꼭요. 은주야, 너 회사에서 힘들다며. 엄마가 짐 되면 안 돼.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 통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쥔 채 울었다. 버스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은주야, 엄마 이제 해고야. 너한테 손 벌리게 될 것 같아. 미안해. 창밖 도시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졌다. 내일 딸을 만나야 한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청소부였던 사람으로. 다음 날 저녁 6시. 나는 1층 로비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다. 청소복을 벗고 평소 입던 낡은 점퍼를 걸쳤다. 손톱 사이 세제 찌꺼기를 닦아냈다. 그래도 손은 거칠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은주가 나왔다. 주변을 둘러보다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다. 엄마.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다. 은주야. 왜 그렇게 사셨어요? 말하면 내가 괴로울까 봐. 은주가 벤치에 주저앉았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때문에 제가 대학 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전 몰랐어요. 엄마가 어디서 뭘 하시는지. 넌 내 일만 하면 돼. 이제 같이 살아요. 엄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넌 내 생활 해야 해. 전 이미 성과 꼴찌예요. 재계약도 어려워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작은 집이라도 같이 살아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은주야, 엄마 이제 일자리도 없어. 짐만 될 거야.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로. 딸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엄마 월세 내세요. 제가 모았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은주야, 이제 숨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났다. 이제 그들의 시선은 상관없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은주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갔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도 힘겹게 살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내일은 늦게 주무세요. 새벽 4시에 안 일어나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뜰 거라는 걸. 그래도 이젠 괜찮았다. 깨어나면 옆에 딸이 있을 테니까. 버스는 밤을 가르며 달렸다. 우리의 손은 여전히 맞잡혀 있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청소 소리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하는 생의 리듬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세상을 깨끗하게 지켜냅니다. 그 마음 있기에 이 도시가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댓글 한 줄,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